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달입니다. 닭띠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그럼 먼저 6월달 월운세부터 살펴보기로 하죠. 기본적으로 연살입니다. 이 연살 같은 경우에는 그 도화살이라고 합니다. 도화살이다 보니까 사교와 애교의 상징이기도 하겠고, 또 인기를 기반으로 하는 그 연예인이나 정치가, 방송인 또는 그 학원 강사, 영업직에 종사하시는 이런 분들한테는 그 직업적으로도 크게 각광을 받는 시기가 될 수도 있겠고, 남들한테 과시할 수 있는 매력이 넘치는 시기지만은 자신을 좀 드러내고 뽐내다 보니까 자연히 그 소비나 지출은 좀 늘어나기 마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혼자분들은 그 결혼이나 데이트 상대자가 생기기도 하겠지만은, 기혼자분들은 바람기를 나타내거나 풍류와 유흥으로 분란의 소지도 생기는 게 이 연살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그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옷을 벗는 동작이 포함돼 가지고 건강 이상이나 수술 같은 이런 불상사도 의미하니까 상당한 주의도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보시면 어떻습니까? 별다른 충인합은 없습니다. 본인 학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한 달 만드실 수 있겠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6월달 한 달 동안의 닭띠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로 합니다. 7세, 67세 되시는 분들, 정유년에 태어나셨고 적색닭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은 걸록지에 속하네요. 이 걸록지 같은 경우에는 재물이 풍요라 가지고 여유도 있고, 또 부와 명예를 축적해 나가는 안정적이고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추진하던 일에서는 성과도 나타나고, 또 승진과 출세에 따른 성공의 운이라 가지고 사업을 일으키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는 좋은 기운이지만은 지나친 자신감이나 집착 등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도 따르기 쉽겠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아량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좀 불하기도 쉬우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비견이 걸럭지에 속하다 보면은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좀 돋보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 가지고, 안 그래도 좋은 운세에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까지 받을 수 있는 대결한 운세다 볼 수 있겠습니다. 운세는 보시면 어떻습니까? 왕지에서 걸럭으로 이렇게 내려온 기운이었네요. 다음 달에는 이렇게 관대지로 이렇게 내려가는 기운이지만은 역시 좋은 기운이 이어지는 그런 시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세, 79세 되시는 분들, 을유년에 태어나셨고 청식닭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은 장생지에 속하네요. 이 장생지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작하는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을 새로 시작할 수도 있겠고, 취업을 하거나 시험의 준비, 아니면 새로운 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도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직장일이나 집안일 모두 호전되고, 출산이나 사업의 호전 등으로 경사가 이어지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고, 또 주변에서 도움을 주는 이도 많고 조상의 음도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식신이 장생지에 속하다 보면은 추진하든지 잘 풀려나가니까 의식주 걱정도 별로 없고, 집안의 발전적인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고, 특히 그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식 키운 보람 느끼는 그런 한 달이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운세는 보시면 어떻습니까? 목욕에서 장생지로 이렇게 내려오는 기운이었네요. 다음 달은 이렇게 양지까지 내려가니까 시간이 가면서 조금은 긴장도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31세, 91세 되시는 분들, 계유년에 태어나셨고 흑색닭에 해당하십니다. 천간에 합이 오고 12운성은 절지에 속합니다. 이 천간합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돈독하고, 또 유대관계가 좋아가지고 정신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좋은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천간합 같은 경우는 그 음과 양의 합이라 가지고 부부지합이라고 합니다. 부부가 아니나 이순간에 그 교제에는 서로 간의 끌림도 있고 호감도 가는 좋은 기운이 포함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12운성은 절지에 속합니다. 이 절지 같은 경우에는 그 열심히 노력해도 성과도 잘 나타나지 않고, 출산이나 육아 아니면 무역이나 유학 같은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자신이 지내던 그런 생활과 조금 낯선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변 이웃들과 소통도 잘 되지 않아 가지고 어쩌면 그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살아가는 샤이닝과 같은 그런 생활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재성이 절제에 속하다 보면은 재물운이 박해가지고 재물도 잘 모이지 않고 그 재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에 처하거나 힘든 상황도 생길 수 있겠고, 특히 그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내로 인한 막 걱정거리나 아니면 아내와의 인연도 좀 약한 시기니까 상당한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그런 시기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43세, 103세 되시는 분들 신유년에 태어나셨고 백색닭에 해당하십니다. 천을귀인이 함께하고 12운성은 병지에 속하네요. 이 천을귀인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어려움을 좋은 기운으로 바꿔주는 최고의 일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천을귀인이 그 운세에 속에 되면은 항상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또 인덕이 많아가지고 설령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주변의 도움으로 무난히 빠져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12운성은 병지에 속합니다. 이 병지 같은 경우에는 외부 활동도 조금 둔화되기 쉽고 건강상으로도 약해지기 쉬운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은 물론 가족 개개인의 건강에도 상당한 주의가 좀 필요하겠고, 또 들어는 그 일의 중단이나 불의의 사고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12운성이 병지에 속할 때는 육체적인 활동보다는 다소 좀 정신적인 활동인 교육이나 철학, 종교 같은 이런 일을 추진하거나 심취하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관성이 병지에 속하다 보면은 직업적으로나 사업상 걱정거리도 좀 많을 수 있겠고, 특히 그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편의 건강관리 각별하게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운세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사지에서 병지로 이렇게 올라가는 기운이었네요. 다음 달에는 쇠지까지 올라가는 좋은 기운이니까 시간이 가면서 점차 좋아지는 그런 기운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55세 되시는 분들 기운년에 태어나셨고 황색닭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은 걸록지에 속하네요. 이 걸록지 같은 경우에는 재물이 풍요로워 가지고 여유도 있고 또 부와 명예를 축적해 나가는 만능적이고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그 사업을 일으키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도 있는 그런 기운도 될 수 있겠지만은,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다 보니까 지나친 자신감이나 집착 등으로 인해 가지고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하기도 쉬우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인성이 걸록지에 속하다 보면은 문서운이 부족해 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자격증을 취득할 이런 계획을 가신 분들은 조금 적극적으로 대시해봐도 좋은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운세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왕지에서 걸록으로 이렇게 내려온 기운이었으니까 다음 달에는 비록 관대지로 내려가지만은 역시 좋은 기운이 이어지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6월달 한 달 동안의 닭띠분들의 그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좀 중요한 날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좋은 날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은, 자, 3일, 4일, 7일, 9일, 12일, 15일, 16일, 19일, 21일, 24일, 27일, 28일 상당히 많은 날짜가 좋은 날로 잡혀 있네요. 여기 천살의 육합 같은 경우에는 이성간이나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상당히 힘든 일을 좀 성취시킬 수 있는 좋은 하루가 될 수도 있겠고, 그런 그 윗사람의 도움이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 4일날 지살의 사막 같은 경우에는 직장이나 주거의 이동 변동 아니면 출장 나들이 중에 학창 시절의 그 동창생들이나 직장 다니시면서 동료분들 아니면 이웃분들 이런 분들의 도움이 상당히 큰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 9일날 반환살의 방학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나 아니면 성진 선거 같은 이런 어려운 과정 속에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이 큰 그런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2일날 같은 경우에는 그 화개살의 삼합이네요. 이 화개살 삼합 같은 경우에는 학창 시절의 그 동창생들이나 직장 다니시면서 동료분들 이런 분들의 도움으로 옛날에 다니던 직장에 복직을 하거나 또 전에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겠고, 또 가까운 사람들 간에 트러블이나 갈등이 있었다면은 화해를 할 수 있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안 좋은 날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1일날, 2일, 8일, 13일, 14일, 20일, 25일, 26일
이 정도가 조금 안 좋은 날로 잡혀 있네요. 여기 급살의 원인 같은 경우에는 부부간이나 이성간에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 간에 갈등이나 원망 좀 생기지 않도록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여기 제살의 충 같은 경우에는 각종 사고수 상당히 좀 주의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제살이다 보니까 잘 풀리지 않는 그런 일 가운데 사건 사고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 자, 8일 같은 경우에는 그 장성살의 자영이네요. 이런 일 같은 경우에는 잘 풀려나가는 그런 일 가운데 각종 손재수나 아니면 건강 문제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그 2023년 6월 한 달 동안의 닭띠분들의 그 6월달 오른세와 나이별 운세 더불어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좀 중요한 날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